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핵심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동산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활동별, 그렇죠?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 있었죠. 이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은 2, 3년 주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핵심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흐름은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그 다음에 취득, 보유, 그 다음에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발생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래서 농부가 있었죠. 농부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취득,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있겠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가 있었죠. 소득이 발생이 돼야지만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보유할 때는 뭐 임대소득, 양도하면 양도소득 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인지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세는 우리가 매매계약서 등을 쓰면 인지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인지 붙이고 양도할 때 또 인지를 붙이겠죠. 다만 이제 보유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습한 내용 중에도 핵심은 이제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의 납세 의무 절차가 있었는데요. 지방세의 납세 의무 절차는 그게 몇 단계가 있었죠? 3단계가 있었죠. 지방세의 납세 의무는 성립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확정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소멸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립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 과세 요건이죠.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요 네 가지가 확정되는 건 네 가지가 갖추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면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부동산 등이 과세대상이 되고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고 세금의 부담률이 있겠죠. 이것이 그러면 언제 성립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이렇게 따진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과되는 세금은 이제 본세를 따라서, 그다음에 확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신고를 통해서 또는 고지를 통해서. 고지한다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보통징수라고 했었습니다. 보통징수. 그렇다면은 우리 취득세는 뭐가 될까요? 신고 납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가 될 것이고 재산세도 보통징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보통징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납부하면 소멸되고 충당하면 소멸되고 부과를 취소하면 소멸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됐었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과거에 부과되지 않고 넘어간 것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강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 그래서 얘는 5년, 7년, 10년이 있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2014년도에 우리가 10년이 됐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시효는 5년이었다. 그렇죠?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우리가 없어지는데 이때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는 됐는데 세금 결정이 됐는데 납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제로 거둬들입시다. 그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이 있고 확정이 있고 소멸 이렇게 3단계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실 게 뭐냐면 징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징수하는 방법. 그러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 나온 대로 납세무자 스스로 자진신고를 통해서 징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지서 날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징수가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징수가 있겠죠. 특별 징수.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고 보통 징수는 고지 납부하는 것이죠. 고지 납부. 그 다음에 특별 징수는 얘는 비슷한 말이 뭐냐. 원천 징수가 되겠죠. 원천 징수.
원천징수와 유사한 게 특별징수가 되겠죠.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고요?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취득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자가 납세분자가 돼서 취득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취득일로부터 며칠까지였죠? 그렇죠. 60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는 특강도세의 지방세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일단은 취득 행위를 해야지만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세다. 그 다음에가 물세가 된다. 그래서 물세라는 것은 취득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었죠. 그 다음에가 비례세율이 되겠습니다. 비례세율.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가 취득을 했을 때 이 취득 사실이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보통 취득을 하게 되면 넘겨봤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지만 그 등기 등록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 사실이 입증이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실질주의, 실질과세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부동산 활동부터 취득세 특징까지 핵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